지난 시간에 장기 투자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라이온 킹님께서 언제는 장투하시라고 했잖아요. 스노우볼 얘기도 하시고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장투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식 투자의 본질,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기업 운영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성장을 함께 하면서 엉덩이로 기다리고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단 아무 기업이나 장투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성장하고 실적이 계속 늘어날 기업을 찾아서 장투해라. 실적이 우상향 해온 기업 중에서 주가가 빠진 기업 없어요. 단 이런 사이클 기업,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들쭉날쭉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보유한 기업의 특성도 모른 채 왜 이 기업이 실적이 들쭉날쭉하는지, 왜 주가가 들쭉날쭉하는지 실적 안 봐요. 재무제표도 안 봅니다. 그냥 존버하면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장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장투하는 것, 이게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주식 투자의 본질,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금리 인상이 일어났는데 0.5bp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새벽 기자회견까지 지켜봤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 반면에 고용은 괜찮다, 일자리가 충분하다,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그리고 물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하지만 경기가, 일자리가,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됐습니다. 75bp 인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 멘트가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죠. 일단 한시름은 돌렸는데 어쨌든 벌써 이렇게 1%대, 우리나라는 1.5%까지 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제로금리 시대는 어쨌든 끝났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적정한 속도로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핵심 가격, 이 가격이 깨지면 패닉셀이 나오는 가격,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먼저 S&P 500 4050에서 4150포인트, 이 가격을 아래로 깨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패닉셀이 나옵니다. 손절 물량이 급격히 출현한다는 거죠. S&P 500은 4050에서 4150포인트, 마지노선 4050을 깨게 되면은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이 아래는 위험 지역이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의 지역이다. 그럼 나스닥은 어떨까? 12600입니다. 제가 블로그랑 카페에도 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저는 여기 이 라인이 깨지면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거다라고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12600을 깬 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 올립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리테스트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립니다. 제롬 파월의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죠. 이렇게 나스닥 핵심 가격인 12600, 이 위험 지역을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보통 이런 패턴을 휩소라고 많이 하죠. 휩소. 중요 가격을 깨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 물론 이게 바로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 지지도 한번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기간 조정에 가깝다. 4월에서 6월 정도 이렇게 단기간 기간적인 조정, 이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깊게 빠지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적으로는 아주 긴 조정이 될 것 같진 않다. 지금이 5월 초니까 한두 달 정도면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조정 기간 동안 이 가격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깨지면 좋죠. 밑에서 싸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현금 비중을 많이 소진하고 고점에 물린 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저도 여기를 다시 깨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다면은 지금 이 가격 싼 구간은 절대 아니긴 해요. 과거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다소 비싼 구간에 와 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가격을 깬다면 기회가 될 것이다. 코스피는 어떨까? 2600이죠. 지금이 PER 10배 정도 구간인데 2600을 아래로 깨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패닉셀이 한번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일단 주요 지수별 패닉셀이 나오는 중요 가격,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될 것이지만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은 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란 뭘까요?
현금이겠죠.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거예요. 물론 지금 가격대가 일단 탄탄하고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요 가격을 이탈하자마자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의지보다는 상방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 비중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드디어 이렇게 급격히 지금 103까지 찍고 일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의 고점 주가는 이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이렇게. 그런데 RSI 지수를 보게 되면은 15년 이후 70을 넘은 구간 최초입니다. 나중에 설령 이 고점 부근대, 저항대를 넘더라도, 물론 넘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넘더라도 한 번에 넘기보다는 한 번 조정을 줬다가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증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함과 동시에 증시도 반등권에 잠시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 구간에서 조금만 꾸물대다 내려오더라도 한두 달이 훌쩍 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반등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 고점권에 와 있기 때문에 증시도 한두 달 정도 잘 버텨준다면 그 이후에는 반등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어디까지 어떻게 빠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간, 하락하는 구간은 우리가 위기보다는 기회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고점 신호, 5개월 선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반드시 이 5일선이 올라가면서라도 만나러 옵니다. 조정 한 번 없이 너무 급격히 올랐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서 횡보를 하던 아니면 내려오든 우리에게 한번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빅스 지수,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을 넘기는 시점부터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3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금리 인상 이슈 이후에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30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공포 구간 부근에 있다. 이 얘긴 즉슨 아직은 불안한 장세다.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하지만 어쨌든 30 구간을 넘어서는 이 시점,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워런 버핏 1분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6억 달러 7,600억 원어치인데 이만큼을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이야기해요. 원숭이도 할 수 있다. 은퇴 후 돈 모으려면 이렇게 해라. 1941년 다우존스 지수가 100달러였어요. 근데 3만 달러를 돌파했죠. 2020년. 물론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증시의 위대함, 증시의 특성을 여실히 알려주는 버핏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억 달러나 애플 주식을 조정할 때 샀지만 애플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나는 매입을 중단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버핏은 절대 싼 구간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거죠. 우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주식도 이렇게 상한가, 엄청난 상승, 고점에서 몰빵해요. 대출까지 받고 레버리지를 씁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 좋은 기업도 이렇게 하락할 때 싼 구간이라고 느껴질 때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이런 버핏의 투자 방식 우리가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애플 주가 우상향을 했는데 이때 주가가 이렇게 그나마 많이 빠졌을 때 이때 7,600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르니까 비싸다고 또 안 삽니다. 우리도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애플처럼 혁신하는 기업,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은 이렇게 불안한 증시 속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실제 이렇게 박스권 바닥에서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강한 주식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총 3가지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제안을 드릴게요. 먼저 정확하게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 자체를 보자. 애플 같은 성장하는 혁신 기업, 안전하게 버핏처럼 사 모아간다면 저점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이 대응, 뭘로 대응하죠? 현금 비중이에요. 현금이 없는 사람은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에 기반한 기계적이고 단호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없어도 안 되고 이게 있더라도 단호한 실행, 기계적인 원칙에 의한 매수와 매도, 이게 없으면은 수익이 안 나요.
꾸준한 수익은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이 됐을 때 그때부터 안정적 수익이 꾸준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핵심 가격대들 거기를 깬다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리고 내 보유 현금 비중에 따라서 대응하자. 저는 아직 시나리오는 동일합니다. 5월에서 6월경 이때까지는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본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등 장세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저만의 원칙, 시나리오, 그리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기계적으로 그리고 단호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저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여기에 맞춰서 현금 비중이나 여러 가지 전략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틀리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시나리오를 따라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방법을 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돈을 전부 다 주식으로 다 들고 있다,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겠죠. 결국 이 주식 시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상향은 하지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성패는 이 위기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매매 중독을 피하셔야 돼요. 현금을 가져가자. 현금 없는 주식 투자는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